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중학교 2학년 부분으로 전력 전기 에너지 계산이 내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전에 전기 에너지 발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전기 에너지의 발생입니다. 자, 우리는요 2학년 때 뭐 배웠었냐면 전기를 발생시키자 이거 배웠어요. 전기를 발생시키자.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중에서 마찰전기,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에는 마찰전기와 정전기 있어. 아 이거 그래서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만들어서 흐르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회로도만 했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집에서 쓰는 거는 회로도에다가 형광등을 연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발생시켜서 보낸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콘센트를 꼽으면 그 발생해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우리 집에 수송해줘서 그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기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집에서 쓰는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바로 발전기. 뭡니까? 발전소예요. 비슷했어. 맞아요. 발전소에 발전기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가져다가 쓰는 건데 그럼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게 관건이에요. 되겠어? 전기 에너지가 발전소에서 어떻게 생산돼? 이게 관건이거든요. 수력 발전. 자, 이때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뭐 배웠었냐면 이렇게 자석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 자기력.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배웠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배웠거든요. N극에서 S극. 그러니 전류가 자석을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면 거꾸로가 가능하면 되는 거야. 안 돼. 자석으로 전기 생산할 수 있어? 이거 보겠다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럼 거꾸로 자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무한동력. 전류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발전소고요. 발전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것처럼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물리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겁니다. 되겠어? 자,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자석만 있으면 돼요. 자석으로 여러분들도 집에서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 그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발전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요. 전자기 유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발전소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럼 전자기 유도는 자석만 있으면 전기 생산한다는 건데 내가 자석이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자석이 있으면 어디에 전기가 생산돼요? 전류를 생산할 물체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누굽니까?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금속. 그래서 금속 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이 안에 드글드글하고 우리 배웠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전자는 항상 움직인다고 했죠. 전자. 그래서 단지
그 전자들이 한 자유분방. 방향이 아닌 불규칙한 방향으로 지 맘대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적 현상을 못 만들어요. 어떤 애는 일로 움직이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적 현상이 안 생기는 것 뿐입니다. 자유전자가 많은 경우 자유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준비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 자석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석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내가 이 자석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일단 전류가 흐르는 걸 잘 받을 수 있게 전선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다가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도 지금은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전류가 아직 안 흐르니까. 그럼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건전지가 필요한데 건전지가 없단 말이야. 전압이 없어요. 전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석입니다. 근데 자석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전류가 흐를까? 아니요. 안 흐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되냐면 아래는 S로. 실제로 자기장을 변화시켜줘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우리 물리에서는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쓰고 이걸 우리가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는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자기장을 이 속의 자석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이 순간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건 이 통 속에다가 자석을 빠른 속도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거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도체 통 속에 자기장이 0이었다가 지금 자석이 안 들어오니까 B는 자기장을 표현하는 기호야. 통 속에 자석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럼 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는 0. 그랬다가 됐어. 자석을 확 집어넣으면 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10. 그랬다 빼면 0, 10, 0, 10 이래요. 10형.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 자기장은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10만큼 증가해요. 맞죠? 이렇게 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 10만큼 감소해요. 여기로 가면서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됩니까? 50. 10만큼 증가. 이렇게 가면서 10만큼 감소. 이렇게 가면서 10만큼 증가합니다. 되겠어? 네. 잠깐만.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와. 누가 안 왔지? 누구? 아니 이걸 여기 응원가 강원. 체육대 응원가 TT야. 아. 무슨 연습해서 아니 우리 반 단체 응원전 하는 거 있어. 근데 TT랑 남자애들 그런 거 싫은데. 아니 아니 똑바로 야 너가 손에다 아가들도 아닌데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어렵니? 뭐라고요? 아가들도 아닌데 왜 오고 하는 게 어렵니? 형님. 아주 그냥 막 재밌지. 응. 응. 고마워. 마지막으로 그냥 만나가네. 난 마지막 아니야. 쌤이랑 계속 나와. 이 수업은 마지막. 나 이걸 다시 통과하는데 그들이 쌤이 하셔. 선생님이 수학 싹 다 하세요. 음. 나머지 쌤 박력이 인스타예요.
된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거. 네. 자, 네. 이렇게 자석을 넣다 뺐다 하니까 자석의 통 속에서 자석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이 변한 만큼 순간 여기에 유도 전류가 확 하고 흘러요.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확 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확 밀려서 그것 때문에 도선 속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기장이 변한 만큼 유도 전류가 흘러요. 되겠어?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선생님, 저는 불편하니까 엄청 센 자석을요. 저 돈 많으니까 그냥 사다가 저 안에 넣을래요. 오. 그래서 저 안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요. 센 자석이 자석을 100만큼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자석을 그냥 넣어둡니다.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가면서 변화 얼마? 말해. 변화량 얼마야? 0. 0. 변화량 얼마야? 0. 변화량 얼마야? 0. 그러면 이때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는요, 자석이 얼마나 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량이 얼마나 커? 그 변화량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석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되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거 해야 돼. 알겠어? 센 자석을 그냥 넣어놓고 있다고 해서 전류가 절대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전류는 자기장만큼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만큼 생기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도체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전소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 N극을 넣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순간 0이었다가 10대니까 여기에 유도전류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1번 방향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2번 방향이에요? 1번. 이 방향을 어떻게 알아요? 2번. 앞뒤 알아요. 자, 꼬매봐. 실제로요.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전류가 흐르면 중학교 2학년 때요.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건 무슨 말이지?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맞아? 네, 그러니 실제로 자유전자들이요. 전기가 흐르던 안 흐르던 여기서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으로 할 테니까 알아들으셔요. 실제로 도선 속의 전자는 움직이는데요. 전자가요. 사실은 지구처럼 됐니? 자,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 멋진 말. 회전.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자전. 지구가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 자전. 자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전자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 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전자도 크게 한 바퀴 도는 원운동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운전이라고 하죠. 됐어? 그래서 전자는요. 여기 봐. 전자는요.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과 같은 운동을 하는데 우리 자전이라는 단어 준하나 네. 정신 안 차려? 자전이라는 단어요. 됐어? 이거 쓸 수 없어요. 이건 천체에서만 쓰는 겁니다. 전자가 그 자리에서 자전에 해당되는 한 바퀴 도는 운동을 전자의 스핀 운동이라고 해요. 스핀 회전 맞았는데. 네. 그리고 전자가 마치 지구처럼 커다랗게 한 바퀴 도는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우리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전과 공전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어요. 이건 천체에서만 쓸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전자는 스핀 운동과 궤도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꼬매가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전류는 이렇게 반대로.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 전류의 방향이죠. 맞아요. 그러니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면 그 당시에 전류는 이렇게 순간 흐르는 거고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때문에 이 전자 주변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모든 원자 속에 예를 들어 나트륨이요.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나트륨 원자 번호는 8. 11번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원자 속에 전자가 무려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1개. 아니요. 11개의 전자가 자기만의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중 어떤 애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전자의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됐다고 쳐봐.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 전자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다른 애는 또 다르게 움직여서 여기가 오히려 N극이고 여기가 S극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자기만의 자기장을 모든 전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자, 근데 내가 갑자기 N극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센 자석을 이 통 안에 훅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N극 때문에 여기 있는 N극이 뭐하니? 밀려요. 되겠습니까? 네. N극이 밀린다고요. 됐어?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N극을 가지고 있던 전자가요. 위에서 N극이 들어오면 정반대 방향으로 휘거든요. 되겠어? 그러면 N극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전자가 그동안 자기가 제일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N극이 들어오면 자기가 회전하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니? 반대로. 정반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존재라고. 갑자기 회전 방향을 얘 때문에 정반대로 바꾸라 그러면 너는 좋니? 아니요. 여러분들 나름 시험 기간에 계획을 다 세워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조금 있다 10분 쉬고 조금 있다가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엄마가 쉬는 시간에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너 저 공부 한 글자도 안 했어? 너 지금부터 엄마가 짜준 시간표대로 해야 돼. 지금이 수학이 아니고 과학 공부할 시간이야. 엄마가 짜준 스케줄대로 해 라고 하면 너네는 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엄마가 해준 대로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아니면 안 하는 거. 가출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엄마를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까? 아니요. 아니요. 사춘기 아이들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이요. 딱 여러분들이야. 됐어? 그래서 갑자기 자석이 확 들어와서 너네들이 움직이는 운동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 라고 할 때 어떤 전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거 됐어? 자석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아니면 저 새끼 못 들어오게 할까? 저 새끼. 그쵸. 저 새끼 못 들어오게 할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방문을 닫고 문을 잠그기 시작하는 거죠. 오. 병에 걸린 인적인 교육. 극단으로 가는 거죠. 동호처럼 됐어. 지겹고. 그래서 자석이 확 들어오려고 그럴 때 꼬맹아 자석이 못 들어오게 다 똑같이 위쪽을 N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다 돌아요. 저 새끼 못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위쪽을 N극 만드는 방향으로 다 돕니다. 구멍을 쥐고. 그러면 잘 들어봐. 다 똑같이요. N극을 위쪽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회전하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 회전하는 방향이 다 뭐해졌다는 얘기야? 다 통일. 그러니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요.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쟤 때문에 전자가 한 방향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뭐가 흐르는 겁니까?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가 확 들어오려 그럴 때는 못 들어오게 N극 만들려고 얘네들이 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래서 회전을 하는데 얘가 억지로 들어왔어.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회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또 나간대. 그러면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자기가 회전 방향이 바뀌어야 돼.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러면 이때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못 나가게 해야 됩니다. 되겠어? 그러면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려면 이번에 무슨 극 만들어야 돼? S극. S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N극 만들 때와 전자들이 회전 방향이 어때야 되니? 정반대로 돌아야 돼. 그러니 자석이 들어올 때 전자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나갈 때는 이 방향으로 회전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방향으로 회전해야죠. 그래서 자석이 들어올 때 회전 방향과 나올 때 회전 방향이 전자들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석이 들어갈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석이 나올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 모든 발전소에서는 커다란 금속 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이지랄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됐어. 근데 자석이 들어갈 때 전류 방향과 나올 때 전류 방향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니 자석이 들어갈 때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켰다면 나갈 때는 거꾸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 멋진 말. 감정기 검정기.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 왜 이래? 전기 회로. 전도. 전기 회로. 어. 이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렀습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멋진 말로 무슨 전류? 한방 이걸 직류 유수 전류. 전류라고 합니다. 얘들아 소리 내지 마. 시끄러워.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무슨 전류? 직류 전류. 그러면 전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처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를 우리는 그걸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넣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류 전류가 무슨 말인지 교류 전류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을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직류 전류는 전류가 흐르면서 한 번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안 바뀌어야 직류 전류고요. 교류 전류는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거꾸로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체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 무슨 전류? 교류. 이건 교류 전류죠. 되겠습니까? 네. 이 방법으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 세계 가정집에 보냅니다. 그러니 전 세계 가정집에 흐르는 전류는 싸그리다 무슨 전류다? 교류 전류. 전류다. 한 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번은 플러스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우리 집에 흐릅니다. 이해돼요? 교류 전류가 우리 집에 흐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콘센트 꼽을 때요. 직류 전류가 흐른다면 반드시 건전지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확인해서 꼽으셔야죠. 네. 근데 여러분들 콘센트에다가 꼽을 때요. 그냥 막 어떤 구멍이 플러스고 어떤 구멍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하고 꼽은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왜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몰라요. 매 순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하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콘센트를 꼽을 때 누구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1초에 몇 번 바뀌는 줄 아세요? 60번 바뀌어요. 우와. 1초에 60번 바뀝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됐어? 왜? 1초에 60번 자석을 넣었다 뺐다 발전소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니? 됐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걸 무슨 전류라고 한다고? 교류 교류 전류. 전류. 우리 집에는 교류 전류가 생산되는데 그 이유가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전자들이 회전하는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되겠어? 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볼게요. 통합과학이든 물리든 다 있는 파트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도체통이 있어요. 이렇게 도체통이 4개가 있다고 쳐요. 거기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겁니다. 머리 있게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엔극을 넣어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위쪽에 무슨 극을 만든다고요? 엔극. 엔극. 엔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안 돼! 막으려고 엔극 만든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엔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S극. 무조건 청개구리입니다. 딱 여러분들이에요. 중2병 걸린 새끼들이에요. 됐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던 하기 전부터 무조건 싫대.
싫어. 됐어? 싫어야. 수연아 자석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싫어. 안 돼. 그래서 N급. 싫어. 자석이 나가려고 그러면 싫어. 안 돼. 그래서 무슨 급? 무슨 급? S. S급. 오지 마. 되겠어? 네. 자, S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S. 그쵸. 안 돼. 이거야. 안 돼. 되겠어? S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N. 그쵸. 안 돼. 이거야. 그래서 막으려고 N극이야. 네. 되겠어? 자, 그럼 이때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끼리 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라가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에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은 애들끼리 바르게 묶인 거 찾아라. 불러.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4번. 네,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 같은 극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회전해야 되는 방향이 뭐하다? 같다. N에서 S로. 그러니 1번과 몇 번이? 4. 4번이요. 2번과 3. 3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보셔도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하겠어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자석을 넣다 뺐다 할 때 위쪽에 무슨 극이 생기는지를 보시면 된다. 이거 되겠죠?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인 아이들입니다.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제 이해했어. 전류는 무조건 자석이 운동하는 운동 방향을 뭐 하려고 그런다? 방해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럴 때 못 들어오게, 나가려고 그럴 때 무조건 못 나가게. 그래서 자석을 못 움직이게 하려고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릅니다. 이해되죠? 되겠어? 자, 그러면 내가 순간순간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납득이 됐는데요. 그럼 이때 더 센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더 강한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해요. 네. 자, 여기서 방향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센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자석을 넣다 뺐다 하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때 더 센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요. 자석을 더 강한 네. 자석을 사용. 센 자석을 넣다 뺐다 하시면 돼요. 왜요? 라고 하면 자석의 세기가 0이었다 10이었다 0이었다 10이었다 이러면 변화량도 얼마냐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이 변화량 10만큼 흘러요. 근데 센 자석으로 바꾸면 0이었다 100이었다 0이었다 100이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말해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00만큼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센 자석을 움직일수록 훨씬 더 변화량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전류는 잘 흘러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더 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천천히 가봐요 저거. 네. 코일 감은 개수를 증가시킵니다. 코일 감은 개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코일을 3번 감아놓은 것보다 6번 감아놓은 게 전류가 2배 더 세게 흘러요. 되겠어?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감은 코일 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촘촘하게 감을수록 훨씬 더 센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면아 실제로 얘는 자석의 세기만큼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량만큼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 똑같이 100이라는 세기를 가지고 있는 자석이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움직인다고 쳐봐.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빠르게 움직여서 0이 100 됐는데 어떤 애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0이었다가 20이었다, 40이었다, 60이었다, 80이었다, 100 돼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량은 얘 얼마? 20. 얘 얼마? 20. 얘 얼마? 20, 20이에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밖에 안 되니? 20밖에 안 돼요. 그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 자석을 움직일 때 자석은 무조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다? 빠르게. 그렇죠. 됐어.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서요. 같은 시간
변화량을 크게 하면 돼요. 됐어? 같은 시간당 변화량을 크게 하시면 된다. 이해됩니까? 네.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질이에요. 됐어? 그래서 꼬맹아 머릿속에 집어넣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과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을 분류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알겠어? 이 세 가지 방법은 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어? 얘는 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이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이해되는 거야? 맞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81페이지요. 주책. 자, 80페이지는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전자기 유도를 그림으로 보는 거고요. 81페이지는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걸 위에 있는 검정기라고 하는 걸로요. 꼬맹아, 맨 위에 그림 봐. 앵극을 훅 집어넣을 때 전류의 반응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근데 앵극을 뺄 때요. 세 번째 그림. 전류의 반응이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요. 자, 그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체크 문제요. 1, 2, 3, 4 네 문제 하시죠. 선생님, 저 혹시 이거 뒤에 그 문제 있잖아요. 이거 혹시 이걸 혹시 문제만 들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왜? 왜냐면 내가 예전에 이거 선생님하고 일단 각각 체크하고 돼요. 체크 문제 4개 볼게요. 자,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가진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자, 꼬맹아,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똑같이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지휘야.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다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되겠어?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자석을 코일 주변에서 움직이며 코일에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흐르고요. 자석이 만든 전류를 일반적으로 건전지가 흐르게 하는 전류와 비교하기 위해서 자석이 만든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해서 유도라는 글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생략해도 되지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한다. 기억하시고요. 전류랑 유도랑 같은 말이에요. 네. 유도 전류도 전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전지가 흐르게 하는 전류와 비교하기 위해서 자석이 만든 전류를 특별히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되겠습니까?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네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켜 전기의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고요. 발전기가 바로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그림 낯설지 않죠? 이거 했을 때 이거요. 전동기와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전동기와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부스럭 안 하면 안 될까? 자, 보세요. 꼬맹아,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내신만 해요. 그럼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라서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발전기도요. 전동기와 똑같이 N극과 S극 자석이 있고 파리채 모양의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전동기와 발전기의 차이점이 뭔데요? 구조상으로 없어요. 똑같아요. 발전기를 전동기로 써도 되고요. 전동기를 발전기로 써도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맨 처음에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전류를 먼저 걸어. 그래서 그러면 전류가 흘러. 그것 때문에 힘 받아서 애새끼가 뭐해? 돌아. 됐어? 그러면 얘는 전기 에너지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전동기라고 했던 거야. 근데 발전기는요, 거꾸로 먼저 돌려. 먼저 돌려. 전기를 만드는 됐어. 먼저 돌리면 이 발전기가 갖는 운동 에너지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생산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발전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는 생긴 구조는 똑같은데요. 에너지 전환되는 순서만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발전기는요. 얘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돌리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꼬맹아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사고가 필요한데요. 우리요. 자석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이 생기는 거 아세요? 네. 근데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요. 자석을 똑바로 넣었다 뺐다 했지 선생님이 자석을 비스듬히 넣었다 뺐다 하진 않았어요. 왜? 실제로 도체통 입구와 자기장이 이루는 입구가 90도일 때 최대 전기를 생산해서 그래요. 그래서 최대 전기를 생산합니다. 각도가 작아질수록 생기는 전기 세기는 뭐입니까? 줄어들다가 만약에 자기장의 도체 입구와 날아나면 생기는 전기의 세기는 0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디귿자 모양이 바로 도체통의 주둥이에요. 입구예요. 그래서 그 입구를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N극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인데 도체통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0이라서. 그랬다가 내가 얘를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뭐해지니? 아주 많아져요. 이게 바로 N극인 자석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장이 세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이 새끼를 다시 누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약해지죠. 그럼 자석을 빼는 거야. 그래서 굳이 옛날에는 실제로 발전소에 그 무거운 자석을 사람들이 통역 속에다가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무거워. 그래서 생산되는 전기의 세기가 약했단 말이야. 그러니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더니 힘들어. 그래서 자석은 가만 놔두고 도체통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힘들어.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체통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도체통을 회전시키기 시작해요. 회전시킵니다. 그래도 똑같이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하기 때문에 전기가 생산돼요. 되겠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즘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파리채를 회전시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게 바로 발전기다. 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스쳐 지나가시면 여러분들 황당한 점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3학년 과학은 더 어렵습니다. 과거반에서도요. 이번에 모길에서 과학 점수가 70점대 나온 형아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빠르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요즘의 발전소의 구조다. 그럼 선생님, 요즘도 아저씨들이 그럼 손으로 돌려요? 요즘은요. 그래서 또 다른 에너지로 이걸 회전시킵니다. 여러분들, 발전소의 종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유형은 뭡니까? 아직도 화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력 발전입니다. 그 다음이
양이 원자력과 이겁니다. 풍력, 조력, 파력 다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생산하는 양이 아직은 미비해요. 되겠어? 이런 발전을 쓰는데 요즘에는 태양열 발전을 쓰죠. 태양열 발전. 자, 그 중에서요.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태양열 발전 도대체 뭘 가지고 됐어? 발전소의 종류를 나눕니까? 이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력 발전은요. 바다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 뭐합니까? 올려서 여기 물을 가둬요. 그러면 물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위치 에너지. 그렇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댐을 열어요. 그러면 물이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운동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커다란 물레방아 같은 걸 놔둡니다. 그럼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뭡니까? 돌아요. 그 물레방아 끝에 매달려 있는 게 뭐냐면 자석입니다. 그래서 얘가 돌면서 자석이 뭐합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류를 생산시키는 방법이 수력 발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력 발전은 물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네, 물의 역학적 에너지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우리가 통칭해서 터빈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되겠어? 이게 터빈을 돌리면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수력 발전이야. 그래서 자, 이때 수력이라는 이름은 이 전기를 발생하는 근본 에너지가 물에서 왔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화력 발전은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석탄, 석유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 또는 석탄, 석유를 화석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석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석유, 석탄이 다 화석이었던 거 아세요? 석탄은요 고생대에 고사리의 화석들이 죽은 거예요. 고사리요. 네, 고사리요. 저희가 엄청 큰 고사리. 네, 석유는요 고생대에 살았던 동물들의 시체가 썩은 물입니다. 그게 석유예요. 되겠냐? 이렇게 동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게 석탄과 석유이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됐어? 그러면 석탄, 석유 가지고 얘 어떻게 움직여요? 이걸 됐어? 화력 발전소에다가 집어넣고 뗍니다. 그러면 뜨겁게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보면은 피스톤 같은 데다가 기체를 가득 집어넣고요. 저걸 떼올 때 발생한 열로 여기 있는 기체를 가열해요. 그럼 기체의 부피가 점점 뭐 해줍니까? 커져서 피스톤 뚜껑이 밀려 나옵니다. 그 피스톤 뚜껑 끝에 달려 있는 게 자석입니다. 그랬다가 식히면 다시 수축해서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 지랄이 가능합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됐어? 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저 자석을 움직이는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화력 발전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네. 자, 원자력 발전 똑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 핵 에너지를 폭발시키면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열로 발생합니다. 그게 열 에너지가 돼서 똑같이 피스톤을 뜨겁게 가열해서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랬다가 식히면 다시 들어갑니다. 되겠니? 라고 하는 피스톤을 움직이는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요,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발전 방식은요, 어쨌든 간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그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발전소의 이름만 다르게 붙이는 것뿐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자 이때 터빈을 돌린다는 게 바로 뭡니까? 자석을 도체통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무슨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까? 뭘 이용하는 겁니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모든 발전은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되겠어? 그러니 이때 만들어진 전기는 교류전류가 직류전류가? 교류전류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터빈을 돌려서 생산한 전기를 우리 집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100% 교류전류가 됩니다. 이해돼요? 알아들을까요? 네. 예. 가능해요? 예. 나경아 이해되니? 맞아? 미나야 이해되니? 이 정도의 난이도가 버겁다고 생각되면 물리반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는 매 수업 시간이 이 정도의 난이도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로 계속 갑니다. 근데 그게 물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등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과학을 하던 물리를 하던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중학교 난이도에 비해서 그래서 경사가 급하게 올라갑니다. 사용되는 용어도 그렇고요. 문제도요. 한 번 외워서 외운 걸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사고력이 조금 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거나 순간 집중을 놓치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교 꼴등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대단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엉덩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 때는 구구단 누가 빨리 외워? 그건 IQ로 하죠.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IQ로 안 합니다. 엉덩이 힘으로 해요. 그걸 EQ라고 합니다. 자기 절제력. 그래서 조금 긴장하시고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네. 얼마 시간 받았죠? 이런 씨. 자, 요거 하고요. 하고 갔다 오십시오. 자, 네. 보시면 83페이지요. 저도 그거 하고 손 씻어요. 네, 빨리요. 자, 83페이지 잠깐 보죠. 83페이지 체크 문제 4개요. 이거 빨리 하고요. 네. 힘든 위치는 위치는
수력 발전은 물에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네, 위치 에너지라고 하셔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셔도 돼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따로따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뭉텅거려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하셔도 같은 말.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력 발전은 위치 에너지가 바뀌어서 무슨 에너지 만듭니까? 전기 에너지. 이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됐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무슨 에너지는요?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발전되는 것이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발전은 끝은 전기로 끝나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네. 앞에 역학적으로 쓰는 중간 단계는 다 빼요. 됐어? 중간 단계는 뺍니다. 이건 과정이고요. 수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그럼 중간 단계 다 빼시고요.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력 발전은요?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요? 핵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거 만들면 열이 전기.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무슨 에너지는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여러 가전제품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편리하게 이용되는 거고요. 전등은요, 전기 에너지를 비대너지.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래요. 사실은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만 바뀌겠니? 아니요. 12발생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알겠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핸드폰은요. 그래서 TV는요.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근데 TV도 오랫동안 켜두면 열도 발생하고 소리도 소리. 납니다. 근데 실제로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열도 발생해요.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전된 위치 에너지 아니에요? 어? 전된 위치 에너지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바뀌는 게 아니고 전등? 그냥 위치에 저기 있는 건 전기 에너지가 위치. 전기를 위치로 바꾼 건 아니고요. 전기를 빛으로 바꾼 거고 위치는 네가 일해줘서 건 거예요. 1. 그렇구나. 네. 자, 네 번째 갈게요.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뭐 됩니까?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 네, 이걸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죠. 자, 화장실 갔다 올까요? 사람들은 빨리빨리 갔다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요. 쉬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죠? 아니라고. 입 다물라고. 오늘 선생님도 정신이 없는데 너네들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저희 선생님은 항상 노네요. 알아요. 아우라 고마워요. 뭐야? 네. 뭐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왜 그러지? 피 끓이고 나니 그래야 사람들한테 이겨요. 피 끓이고 나니 그 선생님. 근데 에너지가 잠깐만. 네. 무슨 거야? 아무 아무를 왜 아무 진짜 심하다. 자,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지우야. 왜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한결같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 저희도 혼내주시고. 근데 신기해. 저희도 취향이에요. 또 중간에 또 해동이 방법을 주지. 중간에 범위를 나와. 자, 자, 하셔야 될 마지막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 이제 물리화학 수업에서 오늘 하셔야 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 질문을 안 들어주시는 뭔지 모르겠죠? 그 여기서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변환된 게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등이라고 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빛 에너지가 다시 전기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같은 장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의 장치는요, 그 방향으로만 에너지가 전환되게 만들었어요.
거꾸로는 못 갑니다. 그건 다른 장치로 올려요.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오늘 하셔야 되는 마지막 내용은 84페이지 전기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 그러면 각각의 전기 제품들은 그 전기의 에너지를 받아다가 쓰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받아서 한 달 동안 쓴 만큼 뭐 낸다고? 돈. 전기세 낸다. 됐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전기 제품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전기 제품들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비트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비트. 이거 요번에 목동중학교 시험 범위였고요. VIT.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7단원에 있는 얘기라서 곧 여러분들도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들이 매 순간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죠. 전기 에너지는 비트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회로도에 10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이 전기 제품을 10초 동안 사용했어. 그러면 이 전기 제품이 10초 동안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야? 불러. 얼마입니까? 200. 200. 200. 에너지니까 단위가 뭡니까? 와트. 에너지니까 단위가 뭡니까? 줄. 줄입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단위도 줄입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똑같이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 전기 제품을 10초 동안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200줄입니다. 이렇게 가요. 되겠어? 또는 어떤 전기 제품에요. 10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1분 동안 흘렀어. 그러면 1분은 어떻게 넣어야 되니? 60초. 그렇죠. 60초로 바꾸셔야 돼. 1200줄. 그러면 얘는 얼마 됩니까? 1200줄. 네, 1, 2, 0줄 되겠습니까?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 흘러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무조건 시간 단위는 초만 냅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요. 자, 근데 저는 10초 동안, 60초 동안 관심 없어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저거를 60으로 나눠. 그냥 VI. 그쵸? 1초 동안 사용한 거니까 여기가 1이면 돼요. 되겠어? 전기 에너지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지 1초라는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합니까? 소비 전력. 이걸 전력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초 동안 사용한 됐어? 네,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전력은 무조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예요. 되겠니?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해서 그걸 사용한 시간으로 나눠도 되지만 이건 바보 같은 얘기잖아. 자, 어떻게 하면 돼요? VI 전압에다가 전류만 곱하면 전력이라는 거 나와요. 그럼 꼬맹아, 얘는 전력이 얼마야? 뭐 어떤 거요? 얘는 전력이 얼마야? 얘는 전력이 20. 단위가 뭐였죠? 와트. 그쵸. 아 이게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전력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는 200줄이지만 1초 동안 사용한 전력은 200 아니 얼마죠? 20와트예요. 이렇게 가셔야죠. 맞아? 예. 이해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머리 좋은 척 해. 전력에다가 어떻게 하면 전기 에너지 돼? 전력에다가 초를 네,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 되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큼 돈 내야 돼. 기억나? 근데 한 달 동안 사용했다는 얘기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초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세 낼 때만 초가 아니고 뭘로 곱한다? 1. 시간을 곱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전력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력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소비 전력도 있고 생산 전력도 있고 손실 전력도 있어. 그냥 다 전력인 거고. 되겠어? 그건 다 전력인 거고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 단위가 뭐지? 와트, 줄. 줄. 전력량의 단위는 뭐지? 와트. 와트 시. 와트에다가 시간 곱한 거니까 와트 시. 알겠어? 이렇게 써. 이렇게 써. 다시 말해서 20V, 10V, 2A의 전류가 흐르는 됐어. 전기 제품이 있어. 나 얘요. 1분 동안 사용했습니다. 곱하기 1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럼 꼬맹아 전기 에너지는 얼마고 전력량은 얼마인지 계산해봐. 1220. 조용히 10V 2A가 흐르는데 1분 동안 사용할 거야. 전기 에너지는 얼마인지 전력량은 얼마인지 계산해봐. 그럼 전력이요. 이미 시간이. 조용히 미안. 맞겠지. 맞아. 밑에 부분. 돼요. 네. 자, 전기 에너지는요. 1200줄 1200.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뭐 곱하는 거야? 초 초 곱하는 거야. 그러니 10V 2A 몇 초? 60초. 그래서 얼마 나와? 1200줄 1200줄 나와. 근데 전력량은요. V에다 I에다 뭐 곱해? 시간 곱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10V 2A 몇 시간? 60분의 1 네, 60분의 1시간이야. 3분의 1 와트 시 그래서 3분의 1 와트 시간에. 되겠어? 이 차이야. 이해되겠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5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요. 체크요. 자, 네, 빨리 하세요. 체크 맞아. 네, 맞아요. 미안. 이거 하고서 뒤에 누르죠. 네, 제가 복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월간 전력량은
뒤에 K 와트시가 되는데 그냥 와트시로만 표현해도 되겠어요. 그냥 큰 숫자로 쓰고. 네. 그래?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 자, 보세요. 노트북을 껐다 켰다. 자, 볼게요. 체크학습 85페이지 1번이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 네, 소비 전력 또는 전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전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줄. 아니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 자, 두 번째. 성능이 같더라도 소비 전력이 뭐한 작은 전기 기구를 사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조금만 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전기 기구의 뭐는 전력. 전력과 사용한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 전력량이고요. 자, 단위는 와트시예요. 자, 4번. 소비 전력이 100인 컴퓨터를 2시간 동안 그래서 30일 동안 사용했어요. 총 사용한 30일 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6K 와트시. 6000와트시 또는 6kW시. 그래서 킬로는 무조건 공색의 대신에 붙이는 거라서 6000을 6kW시로 바꾸셔도 된다. 이해해? 하겠어? 네. 자, 그러면 넘기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6페이지 세 문제요. 이거 처음 봐. 규원이도 여기 풀려 있니? 아니요, 안 풀려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서 학원에서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 에어컨에 나오는 것도 열 에너지죠. 네.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집중해요. 네, 주셨으면 채점하시고요. 양이
풀어요. 네, 잠깐만 풀고 계세요. 네. 그다음 소수. 자, 이분 다음으로 네, 풍력 발전은 바람 에너지를 돌아가는 거죠. 움직이는. 오. 머리 길러? 정말 이거. 별로 다를 거 없어. 우리 그렇게 쉬는 거 사람 오늘 그래서 지웠어. 진심으로 나 인스타 안 돼. 인스타 엄마 요새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는 다른 거야. 그거는 여러 설명도 있고 그냥 누가 쟤는 그걸 못 하나. 아니 이게 사이트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누가 우리 어디 사서 제동기 아니고 뭐 감전되는 조용히 하자. 텔레비전이 소리랑 조용히 하자. 열이랑 진짜 혼나야 볼래? 얼굴 가리는 진짜 죽어가 보낸다. 방식이야. 자, 안돼 시험. 안 돼요. 시험 봐? 안돼. 자 볼게요. 안 되는. 수연이 줘. 선생님 저희 과학 올리는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게 이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죠? 몇 자였다고 다 가자. 자, 86페이지. 자, 86페이지 보시면 빈칸에 알맞는 말을 집어넣으세요 그랬는데, 자, 전기 에너지는 몇 초 동안 사용한 거야? 1초 클. 원세컨. 네,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 사용한 걸 전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전력이 뭐 할수록 클수록 전기 에너지 더 많이 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서요. X가 몇 개 있어? 클. 네? 싼기 X 한 개죠. 몇 번? 3번. 네. 아 이거. 텔레비전 화면의 크기나 세탁기의 용량은 소비 전력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요. 클수록 소비 전력은 더 많이 듭니다. 맞아요. 알겠어? 자, 세 번째 선풍기하고 에어컨이죠. 설명으로 만든 거 몇 번이라고요? 3번. 네, 3번이라고요. 그죠? 자, 빠른 속도로요. 넘기세요. 자, 다음 주에는 이 책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통합과학 선생님이랑 하는 친구들은 자체 교재라서 학원에 오시면 드릴 거고요. 하이탑반 가시는 친구들은 하이탑 물리학 책을 여기 1층에서 사셔도 되고 서점에서 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완자 물리하는 친구들은 완자책. 그래서 이 밑에 1층에서 사셔도 되고 서점에서 사오셔도 됩니다. 물리학. 완전 잘. 그래서 하이탑과 완자는 시중에서 사가지고 오시거나 1층에서 사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통합과학은 그냥 오시면 필성이랑 네. 노트만 배우면 돼요. 네, 자 90페이지요. 그만해. 자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요. 오. 풀어요. 네, 자 오늘 이 책을 끝내시고 가시는 거 맞잖아요. 완전 없어요. 90부터 93까지요 시작. 다음까지. 네, 풀면 저거를 푸는 거 시작해요. 네. 원래 오케이. 거기 시험.